백반집 사장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장사 망치게 왜 거지를 받아? 손님들 다 나갔잖아. 누더기를 걸친 채 구석 자리에 앉아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 일당에서 깎아주세요. 사장은 혀를 차며 주방으로 사라지고 그녀는 잠시 멈춰선 채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 앞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내밀며 말합니다. 손 좀 닦으세요. 국물이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40년간 쌓아올린 대한물산 제국, 수천 명의 직원, 수조원의 자산. 하지만 이 순간 누더기를 걸치고 낡은 식탁에 앉아 떨고 있는 나는 그저 한 명의 비겁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물산 본사 회장실, 어느 가을날 오후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63층 회장실. 40년 전 공사장 막노동자였던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었던 그 높이에 이제 나는 서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 하나를 건넵니다. 회장님, 도련님 약혼녀분의 신상 조회 결과입니다. 서류를 펼칩니다. 이수진, 28세. 학력은 고졸, 현재 종로구 인사동 근처 백반집 주방 보조. 부친 부재,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으며 한 달 수입은. 숫자를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우리 집 정원의 한 달 월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런 여자가 과연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봅니다. 아들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녀석은 어젯밤에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40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다가왔는지를, 얼마나 많은 이들이 뒤에서 나를 비웃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배신했는지를.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창동 저택.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에 들어서니 아내 은혜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보 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민준이 약혼녀 신상 조회 결과 봤소. 은혜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래서요? 글쎄, 좀 걱정이 되는군. 뭐가 걱정인데요? 민준이가 좋다는데. 나는 한숨을 쉽니다. 당신도 알잖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민준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나는 서재로 향합니다. 서재 깊은 곳, 금고 안에 보관된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 하나. 40년이 지났지만 차마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흠집투성이 뚜껑을 쓰다듬으며 나는 기억합니다. 그때의 추위를, 그때의 굶주림을, 그리고 그날 한겨울 공사장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만난 그 할머니를. 젊은이, 배고프지? 이거 먹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민 국밥 한 그릇.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내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요. 그날의 따뜻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 따뜻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계산하고 시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도 그럴까?
돈을 보고 민준이에게 다가온 걸까? 그날 밤 나는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이틀 후 회장실 비서를 부릅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내 신분을 완전히 지울 수 있겠나? 김 비서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위험한 건 내 아들의 인생이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겠나?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후 김 비서가 큰 가방을 들고 옵니다. 안에는 낡고 해진 옷가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빈민촌에서 구했습니다. 헌 옷가게에서. 나는 그 옷들을 꺼내봅니다. 기름때가 묻고 구멍이 난 점퍼, 색이 바랜 작업복 바지, 밑창이 달아해진 운동화. 이런 옷을 입고 살았지. 40년 전에는. 회장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법이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며칠간 출장 가야겠소. 은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봅니다. 출장? 어디로요? 일정표에는 없는데요. 개인적인 일이요. 개인적인 일이요? 당신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향합니다. 은혜가 뒤따라 들어오며 문을 닫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약혼녀 건 때문인가요? 그 여자를 시험해 보려고. 은혜의 얼굴이 굳습니다. 시험이요? 무슨 시험을요? 직접 만나보려고. 내 신분을 숨기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거지 행세를 할 겁니다. 그 여자가 일하는 백반집에 가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겠소. 미쳤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런 위험한 짓을.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대한물산 회장이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게 알려지면 어쩌려고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들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요. 은혜가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이라. 언제 말인가.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은혜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갑니다. 그날 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섭니다.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머리카락도 일부러 흐트러뜨립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봅니다. 낡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이 남자는 40년 전 그 청년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증명하려는 걸까? 일주일 후 종로구 인사동 골목 한겨울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거리는 한산하고 나는 누더기를 걸친 채 골목을 걷습니다. 일부러 며칠간 씻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고개를 돌립니다. 이런 기분이었지. 사람들 눈빛에서 느껴지는 혐오와 무시. 골목 안쪽 고향백반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주방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코를 막으며 주인을 부릅니다. 사장님, 저기, 저 사람 좀. 아니, 냄새가 어떡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 자리로 향합니다. 4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주저없이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구석자리가 아닌 날로 가까운 자리로 나를 안내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습니다. 추우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거 가져올게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물수건도 함께. 손 좀 닦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나는 손을 떨며 숟가락을 듭니다. 된장찌개 한 입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40년 전 그 할머니의 국밥 맛이 떠오릅니다. 이상하다.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까? 그때 주방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이수진을 붙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충분히 들립니다. 야, 이수진. 정신이 있어 없어? 저런 거지를 왜 받아? 사장님, 그래도 사람인데요. 사람?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저 냄새 좀 봐. 장사 망치게. 이수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오늘 일당 반으로 깎을 거야. 사장은 혀를 차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수진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작게 한숨을 쉽니다. 하루 일당이 반이라.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 그녀는 잠시 후 다시 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더 가져다 놓으며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목소리에 억울함이나 짜증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인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이수진이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나는 주머니를 더듬습니다. 김 비서가 준비해 준 돈,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500원짜리 동전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 내밉니다. 이수진이 돈을 받으며 잠시 내 손을 봅니다. 추위에 갈라지고 거친 손. 그녀도 비슷한 손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고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사거리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탑니다. 김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백반집 간판이 보입니다. 이수진이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입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그 여자 말입니다. 어땠냐고. 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휘감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이수진이라는 여자. 오늘 일당 얼마나 깎였나 확인해 보게. 예. 그리고 그 여자의 하루 생활비가 얼마인지도. 김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검색합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습니다. 회장님, 이수진 씨의 하루 일당이 8만 원입니다. 오늘 4만 원 깎였다면 그럼 그녀의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생활비를 제하면 하루 생활비가 4만 원 정도입니다. 4만 원. 내가 한 끼 식사로 쓰는 금액. 아니, 내가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값보다 적은 금액. 그러니까 오늘 그 여자는 하루 생활비 전부를 잃은 건가? 그렇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집니다. 김 비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사장이 호통치던 순간
이수진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 하지만 그녀는 나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손해인데. 집에 도착했을 때 은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는 코트를 벗으며 말합니다. 모르겠소. 모르긴 뭘 몰라요. 그 아이가 어땠냐고요. 착한 것 같소. 은혜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인정해줘요. 아직 확신할 수 없소. 한번 만난 걸로 어떻게 아오. 은혜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몇 번을 더 시험하려고요? 당신은 대체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알루미늄 도시락을 꺼냅니다. 흠집투성이 뚜껑을 쓰다듬으며 나는 40년 전 그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 할머니도 이랬을까? 가난한 청년에게 밥 한 그릇 내주고 자신은 손해를 감수했을까? 아니지. 그분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냥 당연한 일을 하신 거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깎인 일당 때문에 저녁도 걸은 건 아닐까?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나흘 후 회장실 김 비서가 추가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이수진 씨의 상세 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펼칩니다. 그녀의 과거가 한 페이지씩 펼쳐집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람.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키움. 이수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어머니 일을 도움. 3년 전 어머니 병환으로 식당 폐업. 현재 어머니는 요양병원 입원 중. 월 요양비 150만 원. 장학금으로 대학 진학 가능했으나 포기.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낮에는 백반집,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총 근무 시간 하루 14시간. 민준 씨와의 만남 1년 전 편의점에서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걸었고 6개월간의 교제 끝에 약혼. 보고서를 읽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루 14시간. 한 달 200만 원. 그중 150만 원은 어머니 병원비.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고 있다는 건가? 회장님,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수진 씨의 요양병원 담당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이수진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를 돌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웃으며 엄마 나 잘 지내라고만 한다고. 보고서를 덮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준이가 찾아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나? 수진이가 백반집에서 잘렸대요. 심장이 철렁합니다. 뭐라고? 거지를 받아줬다고. 사장이 해고했대요. 아버지, 수진이는 그 일당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거절했어요. 아직 약혼한 사이일 뿐이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한 짓이다. 내가 그 여자의 삶을 망가뜨린 거다. 은혜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민준의 말을 듣고 온 모양입니다. 그녀는 나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만족하세요? 당신 시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여보, 당신은 사람을 시험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 자신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테니까. 은혜는 돌아서서 나갑니다.
민준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따라 나갑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서재로 향해 알루미늄 도시락을 꺼냅니다. 40년 전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 힘내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잘 됐습니다, 할머니.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따뜻함, 진심, 그리고 지금 그것을 되찾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40년 전 내가 써놓은 메모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나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65세 늙은이가 흐느끼듯 울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을까? 일주일 후 일주일 동안 나는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40년 사업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병가를 낸 적이 없던 내가. 은혜는 나와 말을 섞지 않습니다. 민준도 집에 들르지 않습니다.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이수진의 보고서를 계속 읽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을 내가 망가뜨렸다. 김 비서가 찾아옵니다. 회장님, 이수진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학력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직장에서 해고된 이력 때문에. 내가 만든 이력이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라도 도와드리시는 게. 어떻게 도와?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나서서 제가 거지 행세를 해서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까? 그럼 그 여자가 나를 용서해 줄까? 김 비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돈으로 해결할까? 미안하니까 이거 받으세요라고 수표를 내밀까? 그게 더 모욕이지 않을까? 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날 밤 민준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표정입니다. 아버지, 왔구나. 수진이가 요양병원비를 못 냈대요. 이번 달 것을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병원 측에서 어머니 퇴원시키겠대요. 밀린 비용 해결 안 되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보내려고 해도 수진이가 받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이 있대요. 근데 아버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수진이를 시험하겠다고 거지 행세를 해서 수진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준아, 전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가난해서 시작해서 이만큼 이룬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셨어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냐? 사람의 마음이요. 민주는 돌아서서 나갑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사람의 마음. 맞습니다.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을 숫자로 보고 관계를 계약으로 보고 진심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은혜가 거실로 나옵니다. 들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보, 당신은 40년 전 그 할머니에게 받은 따뜻함을 기억한다고 했죠? 그렇소. 그럼 왜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왜 시험하고 의심하고 계산해요? 나도 모르겠소. 은혜가 내 옆에 앉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내의 체온입니다. 여보,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사과하고 도와주세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당신이 찾으세요. 재벌 회장이잖아요. 40년간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번에도 해결하세요.
단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은혜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다시 눈이 내립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알루미늄 도시락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메모를 읽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나는 결심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그 따뜻함을 되찾아야 한다고. 며느리 첫 만남이 사흘 후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흘 후 평창동 저택 며느리 첫 만남 날입니다. 오전부터 집안이 분주합니다. 가정부들이 거실을 정리하고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는 서재에 앉아 손을 떨고 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천억 원짜리 계약에 서명했던 이 손이 떨립니다. 은혜가 들어옵니다. 준비됐어요? 모르겠소. 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은혜가 내 손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입니다. 당신이 40년 전에 받았던 그 마음 그대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준과 이수진이 도착한 것입니다. CCTV로 현관을 봅니다. 이수진이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카메라로도 보입니다. 저 여자도 떨리는구나. 나만 떨리는 게 아니었구나. 집사가 문을 엽니다. 민준과 이수진이 들어옵니다. 이수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들.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거실로 안내됩니다. 은혜가 먼저 나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어서 와요, 수진 씨. 편하게 앉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수진이 깊게 인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나가면 그 여자를 마주해야 한다. 백반집에서 거지 행세를 했던 그날의 나를.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엽니다. 거실로 걸어갑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 입구에 섭니다. 이수진이 차를 마시려다가 나를 봅니다. 찻잔이 그녀 손에서 떨립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회장님. 찻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차가 쏟아집니다. 민준이 놀라 수진을 붙잡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하지만 이수진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 눈에는 충격, 배신감, 혼란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봅니다. 은혜도 눈을 크게 뜹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인다는 것. 대한물산 회장이 사과한다는 것. 40년 사업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무슨. 민준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이수진을 똑바로 봅니다. 일주일 전 백반집에 거지 행세를 하고 갔던 사람이 나였소. 이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그때 맞소. 자네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주고 물수건을 건네주고 사장에게 혼나면서도 나를 내보내지 않았던 그날. 민준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나는 손을 들어 민준을 제지합니다. 내가 자네를 시험했소, 수진 씨.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정말로 우리 민준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고 다가온 건지.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잃은 것도 내 잘못이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더 깊이 내가 자네 인생을 망가뜨렸소.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자네를 시험대에 올렸소. 그리고 그 대가로 자네는 일자리를 잃었고 어머니 병원비를 내지 못하게 됐소.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 왜 그냥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민준 씨를 사랑하냐고. 제가 대답했을 텐데요. 진심이라고. 알고 있어. 그럼 왜? 이수진이 소리칩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합니다. 왜 저를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저는 그냥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추운 날 굶주린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준 것뿐인데. 그게 시험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수진아, 사람은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수진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이었다니. 제 진심이 시험 문제였다니. 민준이 수진을 안아줍니다. 은혜는 눈물을 닦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65세 노인이 28세 젊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놀라 소리칩니다. 수진 씨,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소. 시험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오만하게도 자네를 시험했소. 자네의 진심을 의심했소. 회장님, 하지만 자네는 알아야 하오. 그날 백반집에서 자네가 내게 준 건 밥 한 그릇이 아니었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봅니다. 40년 전 내가 잃어버린 것. 사람을 믿는 마음, 따뜻함, 진심. 그걸 자네가 다시 일깨워줬소. 주머니에서 알루미늄 도시락을 꺼냅니다. 흠집투성이 40년 묵은 그 도시락. 이게 뭐예요? 민준이 묻습니다. 내 인생이다. 40년 전 가난했던 시절 날마다 들고 다니던 도시락. 한 할머니가 이 도시락에 밥을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지. 젊은이 힘내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나는 도시락을 쓰다듬습니다. 그 따뜻함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소. 하지만 성공하면서 그 마음을 잊고 살았소. 사람을 의심하고 계산하고 시험하며 살았소. 이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나를 봅니다. 그런데 자네가 나를 다시 일깨워줬소. 그날 백반집에서 자네는 거지나 다름없는 나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걱정해주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를 지켜줬소.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요. 나는 일어섭니다. 자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소. 하지만 나에게는 4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소.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수진 씨, 나는 자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자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나는 평생 자네에게 빚진 사람으로 살겠소. 그리고 40년 전 그 할머니가 내게 주신 따뜻함을 이제 내가 자네에게 돌려주고 싶소. 이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회장님, 태준이라고 불러주시오.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주시오. 내가 자격이 있다면. 그날 저녁, 긴 대화 끝에 이수진은 우리 가족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입니다. 식사 중 나는 이수진에게 말합니다. 수진 씨, 자네 어머니 병원비 건.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봅니다. 그건 제가. 아니요. 내가 해결하겠소.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합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오. 빚을 갚는 거요. 내가 자네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으니 그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요. 수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소. 당연한 일이오. 민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은혜도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식사 후 나는 이수진을 서재로 부릅니다. 수진 씨, 잠깐 할 말이 있소. 수진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옵니다. 책장 가득한 책들, 커다란 책상, 벽에 걸린 상장들을 보며 긴장한 표정입니다. 앉으시오. 수진이 소파에 앉습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 도시락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소. 네. 40년 전 나는 공사장 막노동자였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 그해 겨울 일거리가 끊기고 나는 3일을 굶었소. 수진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질 것 같았소. 그때 어느 허름한 국밥집 할머니가 나를 불러 세우셨지. 젊은이 배고프지? 하시며 국밥 한 그릇을 주셨소. 이 도시락에 담아서. 나는 도시락을 쓰다듬습니다. 나는 그 밥을 먹으며 울었소.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오. 그 후로 다시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가게는 문을 닫았더군. 연락처도 몰랐고. 그래서 나는 다짐했소. 언젠가 성공하면 나도 그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그 안의 메모를 보여줍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이게 내가 40년 전에 쓴 다짐이요. 수진이 메모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를 봅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소. 성공하면서 나는 변했소. 사람을 의심하고 배신당할까 두려워하고 모든 걸 계산하며 살았소. 왜요? 돈이 많아질수록 주변에 거짓이 많아졌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보다 돈을 노리는 사람이 더 많았소. 그래서 나는 닫아버렸소. 내 마음을. 수진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네를 만났소. 백반집에서 거지 행세를 한 나를 보고도 자네는 따뜻하게 대했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맞소. 자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소.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소. 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아직도 두렵소. 뭐가요? 자네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것. 민준이와 결혼하는 것. 왜냐하면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봅니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변하지 못했으니까. 40년간 쌓인 의심과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소.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봅니다. 하지만 나는 노력하겠소. 자네에게 배우겠소. 어떻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어떻게 따뜻하게 사는지. 나는 다시 앉습니다. 수진 씨, 나는 자네가 필요하오. 우리 가족이 자네가 필요하오. 자네의 따뜻함이, 진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도 두려워요,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오. 아버지, 저도 두려워요. 이 큰 집, 이 화려한 것들, 재벌 가라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주니 고맙소. 하지만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소.
뭐요? 진심이요.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이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배울 수 있어. 수진이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시오. 자네도 힘들 때는 말해야 하오. 참지 말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알루미늄 도시락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겠소. 이걸요? 하지만 회장님의 소중한. 바로 그래서요.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소. 수진이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습니다. 언젠가 자네도 누군가에게 이 도시락의 의미를 전해주시오. 자네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말해주시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산다고. 수진이 도시락을 꼭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며칠 후 나는 그 백반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운전기사와 함께. 사장이 놀라 달려 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일주일 전 여기 거지가 온 적 있지요? 사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 그건 그때 이수진이라는 직원을 해고하셨죠? 그게 나는 명함을 건넵니다. 사장이 명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때 대한물산 그 거지가 나였습니다. 네. 이수진 씨를 다시 고용하시오. 그리고 지난 일주일치 임금을 배로 쳐서 주시오. 아, 알겠습니다. 나는 돌아서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사장님. 예. 앞으로 손님을 차별하지 마시오. 거지든 뭐든 다 귀한 사람들이요. 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백반집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이 내립니다. 할머니, 이제야 당신의 뜻을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합니다. 40년 만에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진심을 아는 사람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수진이라는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내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민준, 은혜, 그리고 수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나는 깨닫습니다. 이것이구나. 내가 40년간 찾던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가족, 따뜻함, 진심. 수진이 내게 국을 더 떠줍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고맙소. 그 순간 40년 전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젊은이.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나는 미소 짓습니다. 65세,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합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사는 삶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가끔 두렵습니다. 정말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40년 동안 쌓아온 벽을 허물 수 있을까? 하지만 매일 아침 식탁에서 수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천천히 하루하루 노력하면 된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짜로 따뜻한 사람이 되는 날, 그날 다시 그 알루미늄 도시락을 열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나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자네 꿈 이뤘네. 라고.